국정감사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필요한 참고인과 10월 25일 종합국감의 대검찰청을 대상 기관으로 한 번 더 추가하는 안에 대하여 간사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님을 비롯한 11개 고등지방검찰청의 관계 공무원분들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가운영기관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또한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국정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검사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향후 검찰 업무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통한 국민 보호와 적법한 절차를 통한 인권 보호라는 두 목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검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총 36명입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어제 대구 국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환 제1차장 검사입니다. 공봉숙 제2차장 검사입니다. 이성식 제3차장 검사입니다. 조상원 제4차장 검사입니다. 오만옥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의 현황은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위주로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3쪽입니다.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강력 조직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였습니다. 확산한 마약 범죄에 적극 대응해서 올해 2월부터 전문 수사팀을 구성해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를 다수 적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소위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14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된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을 다각적인 과학 수사로 규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였습니다.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 사건, 세무조사 무마 뇌물수수 사건, 반도체 등 첨단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 등을 엄단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임직원을 동원해서 노조와의를 주도한 그룹 회장을 철저히 수사하는 등 건전한 노사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증거를 인멸한 유명 가수 사건, AI를 이용한 탄원서 위조 사건 등 각종 사법방해 시도에 맞서 법질서 수호에 애썼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 공탁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부당한 감형이 없도록 법원과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이 기대하시는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더더욱 고민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엄정한 검찰,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따뜻한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세 분의 인사 말씀에서 하신 중복되는 세 분의 말씀을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박세현 검사장,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고등검찰청 권순정 검사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을 검찰 업무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검찰이 더욱 신뢰받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오늘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분 인사 말씀이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서 인사하신 대로 오늘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진짜 겸허히 경청하고 몸을 낮추고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검찰의 모습을 오늘 충실히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대전과 대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 또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국민에게 도전하는 듯한 말투와 태도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 의원님, 질의 잠깐만요. 이건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죠. 예,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어제 대구고검에서 진행한 법사위 현장 국감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태도와 발언은 국회 무시, 국회에 대한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정치 검찰의 행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법사위 현장 국감에서 저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정치 검찰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저의 주 질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의사와 법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 발언했습니다. 질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기관장에게도 답변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제 질의 시간이 종료된 뒤에 답변을 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검찰과 검찰 구성원 후배 검사, 후배 수사관, 실무관들을 생각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이어서 누구보다도 후배 검사들이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속 정당 대표의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하신 분이 이건태 위원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발언입니다. 탄핵 소추는 우리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검장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검사들의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청문회를 통해 저의 인식을 명확히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송경호 고검장은 본 의원이 탄핵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으로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단정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국회를 모독한 것입니다. 국회 모독은 국민 모독이기에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정치 검찰의 폭주 발언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비강 기감장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삿대질까지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법사위 차원에서
당장 국회 모독죄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자리에는 검사 탄핵 대상자 4명 중에 1명인 엄희준 검사도 나와 있습니다. 엄희준 검사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아니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위원장의 진행 방식이니까 시비 걸지 마시고요.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고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제가 한 가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조용히들 하세요. 자, 엄희준 증인. 예. 잠깐 조용히 좀 하세요, 다들. 조용히들 하세요. 어제 부산고검 북감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아까 들으셨죠? 이건태 의원이 하시는 대로. 예, 들었습니다. 네. 이건태 의원의 중앙지검 김건희 피의자 불기소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질의도 하지 않고 그런 의사를 진행했는데 튀어나와서 탄핵 발의는 야당 대표 방탄이고 검사 탄핵 발의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따 얘기하세요 그러면. 자, 그래서 엄희준 검사가 4명 중에 또 1명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검사 탄핵 발의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그리고 검사들은 수사권, 기소권이 현재 있죠? 그렇습니다. 검사들도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수사권, 기소권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맞습니다. 국회도 탄핵 발의권이 있으니 국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검사가 시비 걸면 안 되죠. 제가 시비인지 여부는 판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자, 제가 지금 의사진행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희준 검사가 말한 대로 각 기관은 그 기관별로 수행해야 될 업무, 역할, 책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 법을 벗어나서 권한을 행사했을 때는 직권 남용이 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다 그러면 검사들이 당장 수사할 겁니다. 국회법대로 절차대로 국회에서 법률에 맞게 권한과 책임을 행사한 걸 가지고 그 대상 기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형사 피의자를 불러서 수사하면 왜 나를 수사하냐?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하냐? 당신들 권력 뽐내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대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각자 역할이 있고 각자 법대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대로 한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것도 국감장에서 대놓고 묻지도 않았는데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법리를 따지기 전에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박세현 고검장은 뭐 지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국감 태도에 대해서는 동료 검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자, 서울고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히 계세요, 다들. 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전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오늘 그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감사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바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어제 그 답변 태도는 대단히 반법률적이고 반국민적인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박세현 고검장에게 물어본 것이고 오늘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태 의원님께서 말한 국회 모욕 부분은 국회법에도 국회에 대해서 모욕하는 자는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 간사님께서 협의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듣고요. 네. 어제 이건태 의원의 질의와 부산고검장의 답변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건태 의원께서 어제의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셨냐 하면 김건희 여사를 증전마마에 빗대고 검찰을 신하로 빗대면서 중전마마를 해서 무혐의한 거 아니냐는 식의 모욕적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끼어들지 마시고, 그래서 이 질문을 거의 7분 가까운 시간을 그 질문을 다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그 당시에 감사 반장으로서 제가 부산고검장의 답변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기회를 줬고 그 답변 기회를 받아서 답변을 한 겁니다. 마치 아무런 답변 기회도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대들어서 답변을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아주 적절치 않다. 답변 기회를 줬다고? 좋습니다. 예, 다 이뤄진 일이고 그 과정 속에서 있고 그러면 이 얘기도 해야 될 거가요? 그 당시에 그 부산고검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장경태 의원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 하냐라는 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강한 부산고검장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좀. 자, 일단 그러니까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들으세요. 일단 참 들으세요. 일단 어제는 가만히 계시더니 오늘 또 왜 이렇게 정청래 위원장 계시니까 갑자기 말이 많아져. 자, 하세요. 정청래 위원장 없으면 말도 못합니까? 위원장 계셔야 말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네. 어제 끝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좀 멈춰주세요. 아, 이거 참. 자, 잠깐 발언 시간 멈춰 주시고요. 발언 시간 멈춰 주시고. 자, 마이크를 꺼진 상태에서 마음껏 떠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하세요. 아니 또 이렇게 하라면 안 해요. 하지 말라면 또 하고. 자, 일단 유상범 간사 발언 시간이니까 일단 들으세요. 제가 또 답변할 테니까 계속하세요. 아니 제가 요새는 이상하게 간사 얘기할 때 조용히 계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같이 말을 꺼내서 제가 참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끝나는 마당에 그와 같은 아주 부적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말해요? 유상범 간사 어떻게 그걸 확정해서 얘기해요? 어제 했어요. 아니 말씀 들어봐요. 감정적으로 왜 말씀하세요? 들었어요?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장경태 의원님 일단 조용히 하시고 일단 들어보세요. 내가 일단- 분명히 고검장이 자기 사건 진행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 진행하는 게 바보 아닙니까? 아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자, 일단 하세요. 유상범 간사님 일단 장의원! 진행하세요. 참아요. 정심한 거 아니야 지금? 고검장이 의사진행 건도 방해하는데 그걸 참아놓고 공정에 대해서는 예의를 지키세요. 어제 충분히 그런 말 했겠는데 뭡니까? 이렇게 말하냐고요? 자, 여러분 의사진행도 방해하는데 왜 그런 말 합니까? 여러분 방해하는데 그걸 참아요? 고검장이? 여러분 가게 사람 말입니다. 기강기관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말하는 자,
각기택 의원도 장경태 의원도 잠깐 진정해 주시고요.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를 다들 말씀하시는데 일단 국민에 대한 예의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위원장이 진행을 하고 있고 위원장이 계속 자제를 요청하면 위원장에 대한 예의도 좀 지켜주세요. 자, 유상범 간사님 마무리 발언하세요. 자, 그 당시에 그런 논란이 벌어져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마치, 그리고 부산고검장도 그 당시에 제가 답변하라는 기회를 줘서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답변한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 그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이것을 뭐 부산고검장이 위원장의 지휘권을 무시하고 답변을 하면서 막 문제 삼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 제가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반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의원님들의 주의 주장, 표현의 자유는 항상 보장합니다. 그것이 지나치지 않다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그 발언을 한 의원이 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간섭하는 것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주장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보장하고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상범 간사님 말을 들어보니 중전마마 얘기가 나왔고 검찰이 신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저는 뭐 중전마마든 대비마마든 상궁이든 아니면 뭐 검찰을 신하라고 했든 뭐라고 했든 간에 그거는 그 발언을 한 의원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 또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피의자에 대해서 불기소한 것도 검찰이 책임질 일이고,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이 있으면 그것도 검찰이 오로지 져야 될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주장은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위법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여야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다만 제가 아까도 우리 서울고검장이나 엄희준 검사를 불러서 얘기했던 것은, 그것이 주의 주장과 다르게 묻지도 않은데 대답하고 마치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에게 도전하는 듯한 그런 불순한 태도는 보이지 마라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유상범 간사님이 국민의힘 간사 입장에서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간사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제 아니, 간장의 입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국민의힘 간사기 때문에 감사반장을 했기 때문에 간사와 감사반장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정정할게요. 그러면 그러나 이걸 총괄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으니 하시고요. 다만 팩트가 틀려서 국민들에게 인식의 오류가 생기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계속 개입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사는가? 조선일보 김창균 주간의 칼럼에서도 어제 스트레스 받는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에서도 정신병 날 정도다.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 잘하면 영부인님 해요. 그런데 역대 고려 2조 이런 중전마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당나라 측천무후 아니냐, 조선시대 장희빈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코수여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사 잘한다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 행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을 재산 신고 3천만 원 안 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검찰이 남을 수사하는 전주지검장 박영진 검사장
다이아몬드를 재산 신고를 1,000원에 했어요. 제가 그 재산 신고한 다이아몬드 내가 1,000원에 사자 말 안 하더라고. 이런 일이 검찰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관저 비리, 이채 양명주, 김명관, 김대남, 명태진, 그리고 관저 비리의 난리입니다. 그런데 어제만 보더라도 계약도 안 하고 공사했다고 하는데 이 관저 비리로 지금 구속 기소된 경호처 간부의 공소장을 자료 요구를 했더니 대검에서 하는 말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안 준다. 보통 일주일이면은 우리 법사위원들이 받을 수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안 준다는 거예요. 대검도 지배하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빨리 그 기소장을 내놔라. 이렇게 좀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찰총장보다도 더 높은 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면은 되겠느냐? 자료 주라. 이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돌리세요. 하나하나 해결합시다. 자, 박지원 의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일단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대검에서도 중앙지검에서 안 준다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박지원 의원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서울지검장. 네. 이게 사실입니까? 대검에서 요구해도 중앙지검에서 자료 제출 안 합니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거 어떤 바로 착오요? 저희는 그 공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 아마 익명화 처리해서 대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었어요. 자, 네, 바로 하여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대검에는 제출했습니까? 제출했습니다. 그럼 대검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뭐요 그러면? 처음에 아마 그 대검에 요청을 했을 때 당시에 이제 기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제출을 안 했다가 최근에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네. 대검에. 그러면 네. 지금 즉시 제출할 수 있죠? 제가 바로 하여간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지검 누구 다 듣고 있을 테니까 담당자 즉시 박지원 의원님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됐죠? 네. 그다음. 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요구 시간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은 가급적 간사들이 해주시고 왜냐하면 간사님들이 의견 취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사가 의견 취합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런 것은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양 간사님들께서 의사진행 발언 해주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송석준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세요. 예, 어제 모처럼 우리 지역에 내려가서 현장 국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대전에서는 뭐 비교적 우리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국감이 진행됐는데 조금 유감스러웠던 것은 어제 좀 내부 분란이 좀 있었죠. 전현희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님 간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 궁금하시면 얘기 드릴까요? 네. 예, 그 어제 국감 중에 이게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정말 너무 예민하게 반응들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 소관 그런 기관 국감도 아닌데 거기서 마치 검찰 이제 뭐 이제는 이 정권이 얼마나 가겠느냐, 검찰 곧 이제 무너질 것이다, 곧 이제 사라질 검찰 하시면서 사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검찰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 있었어요. 자, 저는 그런데 우리 또 어제 대구에서도 뭐 또 이상한 그런 사태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 참 법사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일부 뭐 방송에 나오기도 했겠지만 많은 국민들과 특히 함께하지 못한 우리 법사위원님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속기록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제가 그 아는 송경호 검사는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제 송 씨로서 우리 송 씨가 좀 약간 양반 기질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언어 사용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그동안에 이렇게 묵었던 게 어제 아마 현장에서 이렇게 아마 폭발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다 옳은 말씀들을 하셨네요. 사실 그동안 보십시오. 우리 민주당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검찰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법을 왜곡한 범죄자이자 친위 크데타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었다. 검사 독재 국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압축해서 검찰 독재라고 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까지 만드셨어요. 저는 이거 심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어떻게 신하라고 비유합니까? 그리고 검찰을 여러분들은 탄핵하고 지금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어요. 이게 검찰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검찰 독재 국가, 여러분들의 행동과 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과 현실은 너무 다르지 않아요. 검찰 독재 국가가 아니라 검찰 핍박 시대 아닙니까? 자, 됐어. 자, 잠깐만요. 자, 조용히 하시고요.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에 맞게, 신상 발언은 신상 발언에 맞게, 자료 제출 요구는 자료 제출에 맞게 발언하셔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료 제출 요구는 지금 나와 있는 기관에게 하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자료 제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속기록은 본인 보좌관한테 얘기해서요. 의정 기록과에 신청하세요. 지금 검사한테 지금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번지수를 알고 발언하세요. 이런 발언을 다시 할 때는 마이크를 꺼버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자료 제출하라고 창피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본인 보좌관한테 얘기하세요. 본인 보좌관한테 얘기할 일을 왜 지금 이 아까운 시간을 씁니까? 정말 창피합니다. 자, 자료 제출 요구 누가 하시겠습니까? 서영교 의원님. 그리고요. 죄송한데 지금 1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앞부분 빼시고 뭐뭐 자료를 요구한다. 그걸 받아달라. 이렇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론 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해서 무혐의를 정리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번 발부했는데 그것이 다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했는데 기각당했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2020년, 2021년에 코바나 컨텐츠 협찬 관련한 영장 말고는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언론 보도가 MBC에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정말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지침대로 서울중앙지검이 수년이 지난 뒤에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냈다. 이렇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이거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영장을 냈었는지 휴대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그리고 계좌 추적 등 그리고 최은순 여사가 회장이 다 딜을 해놨대
나에게 이야기했는데 얼마 밑으로 다 팔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녹취가 다 나옵니다. 이 녹취가 나오는데 최은순에 관해서 휴대폰 압수수색했는지, 그리고 최은순 집 압수수색했는지, 최은순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 컴퓨터 압수수색했는지, 이거 안 해놓고 압수수색했다고 어제 발표했다면 이거는 허위 사실이고, 그리고 대국민 사기극이고, 다시 특검이 필요한 이유이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어제 MBC 단독으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압수 영장 기각됐다더니 검찰 청구조차 안 했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와서 저도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우선 서영교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MBC 보도가 맞습니까? 검찰 발표가 맞습니까? 이창수 증인.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 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님,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그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네, 형식적이란 말 빼고 네, 청구 안 했잖아요. 그 부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청구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왜 했습니까?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후에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요. 2020년, 202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당시에 이제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코바나 콘텐츠 사건하고 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를 했습니다.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권모 씨란 분과 지금 이 사건의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네.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서영교 의원님 좀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예.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 자,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에 이제 같은 수사팀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코바나 콘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것도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코바나 이후에 콘텐츠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다. 그걸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영장 청구했다라고 거짓말한 거죠. 네, 그래서 자, 요 자료 제출 요구는 이창수 중앙지검장님 본인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어때 지금 기관 증인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지금 요구한 자료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최은순에 대해서 자택, 컴퓨터, 핸드폰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없잖아요. 제가 확인할게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없죠. 그럼 그 제출할 이후에-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힌 걸로 그런 자료는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인서 하나 끊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네, 그 바랍니다.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위원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이니까 잠깐만요. 휴대폰에 관해서 그리고 자택에 관해서 컴퓨터에 관해서 김건희, 최은순 각각 그리고 관계자들에 관해서 요 부분 다 내용 정리해가지고 자, 요구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중앙지검장한테 한 거고요.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진우 의원님 자료 제출하세요. 지금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코바나 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아마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했던 거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는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딱 지목해서 한 영장,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언이나 관여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그 조진 수사팀 의원님 내에서도 미안한데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자료 제출을 네, 저한테 제가 받아달라고 그 얘기만 하세요. 아니 그 취지를 조금 말씀드려야죠. 아니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면 취지를 길어지니까 말씀드려야지 왜 말씀 좀 간단하게 마시죠. 해주세요.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피의자로 특정 못해서 소환조차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자료를 요청하냐면, 그 당시에 그 코바나 콘텐츠 영장도 무더기로 기각됐을 뿐만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 온갖 영장들을 많이 청구했어요. 계좌 추적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피의자로 김건희 여사를 특정을 당시 못했던 것이기 네. 때문에 특정이 안 돼 있는 모든 영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거는 알겠습니다. 기각이 됐고 어떤 건 발부됐던 것인지 네. 전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자,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니 보도 났잖아요. 보도 났지 않습니까? 신문 좀 읽으세요. 보도 다 났던 겁니다. 보도 다 났잖아요. 보도. 더 잘하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의사 진행이 어려움으로 잠깐 정의하겠습니다.